안녕하세요. 골드팁입니다. 제가 오늘은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도 사실 테니스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등산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 체중을 못 이겨서 그런지 무릎에 관절염이 쉽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50, 60대 되신 분들은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무릎을 고쳐서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아무런 이상 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 임상 실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도 절대로 무조건 하고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무릎 때문에 병원도 많이 다녔어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무릎에서 물도 많이 빼고 또 치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하고 물 빼고 치료했을 때는 뭐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는 가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 아는 지인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는데 꿀볼로 치료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지인분에게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시 양봉 꿀볼로 류마티스 손가락, 무릎, 메디메디 관절염 있는 걸 다 고쳤어요. 지금도 그분도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잘하고 계시고 저 역시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사혈침 아시죠? 부항도 배웠고요. 무릎 통증은 아파본 분들만 아시는 통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그러죠. 제가 오죽이나 얼마나 아팠으면 제 무릎을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배웠겠습니까? 자연정혈요법, 침뜸, 또 벌침까지. 진짜 아파본 분들만 아십니다. 또 지금 105살 되신 구당 선생님 아시죠? 그분에게 침뜸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꿀벌도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제가 꿀벌 가지고 치료를 하고 침뜸도 제가 제 몸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가서 제 무릎 때문에 침뜸을 다 배우고 할 정도면은 그 고통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남양주 가서 벌침도 가서 배우고 와서 제가 3가지를 다 응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효과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이든 시술은 안 합니다. 제 몸, 제 가족에게만 제가 하고 있지 타인에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배운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저는 어느 누구도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99% 장담합니다. 그러나 워낙 연골이 없는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연골이 그래도 한쪽만 좀 닳았지 좀 한쪽은 살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측 무릎인데 이 정도만 해도 무릎이 굉장히 아팠어요. 소리도 많이 나고 너무나 통증이 심했죠. 이래서 병원에 가서 제가 진찰을 받아보고 이래서 찍어온 것이고요. 이 무릎은 먼저 시작됐던 왼쪽 무릎입니다. 왼쪽 무릎인데 여기도 연골이 조금 다른 게 보이죠? 이래도 똑바로 걷지도 못했고요. 통증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저는 제가 알려는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한번 해봐라. 그러나 저는 시술을 안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제가 하나하나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은 따라서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맹신하고 무조건 아니다 싶으신 분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벌침이 사실 독이거든요. 치명상을 입죠, 사람에게는.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나하나 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보십시오. 그러면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벌침은 독이 있습니다. 무적거리고 놓으셨다가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벌침을 무조건 맞지는 마십시오. 테스트 해보시고 아무 이상이 없고 또 몇 번 테스트 해보시고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는 마음 놓고 하셔도 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가는 일이 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 무릎에 시술했던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침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핀셋을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뾰족한 것, 그리고 하나는 끝이 뭉툭한 것. 끝이 뭉툭한 것은 벌 잡을 때 쓰고요. 뾰족한 것은 벌침을 뺄 때 씁니다. 그리고 이 벌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벌침용 벌을 치면은 전국에 이렇게 벌통에다 벌을 담아서 파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셋하고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벌침을 놓을 때 달력에다 한번 적어 놓고 맞았거든요. 몇 마리를 맞아야만 내 무릎에 통증이 없어질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건너만큼 맞아서 적어본 결과 1780마리가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소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00마리 정도만 충분히 맞으면은 무릎 웬만한 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뭉툭한 걸로 벌을 한 마리 꺼내겠습니다. 잘 아셔야죠. 이 벌에 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뾰족한 것으로 뒤에를 이렇게 건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벌침을 뺄 수가 있어요. 벌침을 뺐죠? 보이시죠? 이 하얀 것이 동랑이고요. 지금 벌침을 집게로 잡은 게 이게 벌침입니다. 요거를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양쪽 요 그리면은 여기 곡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뼈 사이 곡지라는 곳을 이렇게 대고 한번 이렇게 살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따끔합니다. 그리고 또 요것을 양쪽 이렇게 보면 뼈가 있는데 뼈 사이에 쏙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 양쪽 뼈 쏙 들어가는 곳이 여기가 합곡입니다. 합곡에다가도 이렇게 한번 넣어서 지금 들어갔죠? 났죠?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시나요? 여기 지금 찌르고 벌이 파고 들어갈 겁니다. 콩털만하게 불어나면은 벌을 타는 분입니다. 지금 따끔해요. 저도 이렇게 두 군데를 맞춰봤는데 요것을 가지고 이쪽 팔에도 같이 시험을 합니다. 같이 지금 저를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뜸 뜨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뜸 뜨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찌른 다음에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벌침 지금 놓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한 3, 4분 정도 기다리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가 좀 저는 뭐 내려보시면은 별 표시가 없죠? 약간 살짝 불어났죠? 여기 벌 타는 분들은 콩털만하게 좀 요만하게 크게 불어나요. 그런 분들은 벌을 많이 타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벌을 세게 넣으면 안 되고, 저도 여기도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 조금 불어났죠? 여기 보이시나요? 요 정도는 벌을 안 탑니다. 요 정도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콩털만하게 불어나면은 그분은 벌을 맞으면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맞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살살 이렇게 맞으면은 큰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요 팔꿈치도 이 곡지라는 곳도 저는 여기 뜸 뜨는 자리인데 곡지도 이렇게 요 정도 불어납니다. 요 정도 불어나면 괜찮다는 얘기죠. 여기서 콩털만하게 넓이가 이 정도 빨갛게 불어나는 분들은 제가 요 핀셋으로 됐는데 이 정도로 불어나는 분들한테는 벌침을 세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도 보시면은 오른손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요 톡 불어난 거 보이시죠? 요 정도 맞으면은 요 정도만 있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벌침 꽂은 데가 조금 불어났습니다. 네,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핀셋만큼 이 정도 불어나서 빨갛게 불어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 무릎을 한번 또 시술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오른쪽 무릎입니다. 사실 오른쪽 무릎보다 이쪽 무릎이 먼저 아팠던 달이죠. 이쪽 무릎이 먼저 아파서 제가 어혈도 많이 뺐고요. 이 무릎이 제 왼쪽 무릎인데요. 제가 처음 아파서 어혈을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 어혈을 뺀 것을 다른 사람을 보여주고 병원 의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피를 그렇게 많이 빼면은 쓰러진다, 위험하다, 절대 안 된다 합니다. 그러나 이 어혈은 빼줘야 합니다. 어혈 뺀 다음에는 벌침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양쪽 혈자리죠. 여기가 내스란, 외스란이라는 혈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이러면은 송아지 눈 마냥 뚝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런 혈자리라서 이렇게 벌침을 지금도 가끔 맞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아래 위에 뼈가 이렇게 닿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개를 맞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하던 방법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이쪽 무릎은 제가 요즘에 맞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쪽 무릎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마리씩 무조건 세게 맞아서는 안 되고요. 약하게 한 군데만 제일 아픈 부위, 아마 여러분께서도 아프신 분이 오래되신 분이라면 다 아프겠지만은 아프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이쪽이든 아마 한 곳만 아플 겁니다. 그러면 한 곳만 먼저 침을 놓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을 뺐죠? 침을 빼서 무릎이 아픈 부위면은 여기가 아프면 여기고 여기 하면 여기고 분명히 한 곳에다 이렇게 찌르십시오. 보이시나요? 지금 침이 움직이고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도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찌른 다음에 바로 빼세요. 왜냐하면 하면은 이 작은 이 동랑의 독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오래 꼽아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침이 이렇게 겉으로 이쪽도 좀 이쪽도 침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또 찌르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저 이렇게 찌르십시오. 지금 찔렀거든요. 보이시나요? 작아서 벌이 지금도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맞는 분이라면 이것도 상당히 따갑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부어요. 이렇게 부었습니다. 처음 맞는 분이라면 굉장히 부으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곳이든 한 곳만 맞으시고 다음날 또 빼서 2개, 그 다음날 빼서 3군데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야지 갑자기 한 방 가지고 한 군데 찌르면 이것도 독이 상당히 많아요. 절대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또 빼서 이쪽을 놓으십시오. 아픈 부위를.
뽑아줍니다. 한 마리 가지고 10군데까지 침을 빼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0군데까지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빼서 이것도 주지 마시고 찔렀다고 생각되시면 따끔하면 바로 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3군데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아마 뭐 이렇게 불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맞아도 다리가 부어요. 붓다 보면 서서히 이게 가라앉으면서 내 몸에 면역력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한 마리씩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는 절대로 한 마리 이상 놓고 한 마리 가지고 한 군데 찔러도 많으니까 천천히 사람이 태어나서 50평생 쓴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천천히 그것도 이렇게 해서 고쳐야만은 무리 없이 고치지 금방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세게 놓는 분한테는 절대 금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벌써 5, 6년 됐다 보니까 저는 심하게 맞아도 사실 저도 요즘에 많이 걷다 보면은 이런 데도 통증이 와요. 그러나 여기 침을 빼서 저도 이렇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꿀벌이죠. 사람에게 꿀도 갖다 주죠. 화분 갖다 주죠. 프로폴리스 갖다 주죠. 또 벌침까지 사람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임상 결과 저는 꿀벌로 인해서 제가 이만큼 활동을 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과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쪽 다리 저는 어떻게 맞나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이 벌이 좀 세게 맞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4가지 방법이 있죠. 침을 빼서 놓는 방법, 또 허리를 잘라서 놓는 방법, 또 절도를 시켜서 놓는 방법, 살아있는 벌을 바로 갖다 대서 맞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느 걸 놔도 저한테는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개나 맞습니다. 조금 전 맞은 합곡자리가 저도 이렇게 빨갛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는 많이 맞기 때문에 이 정도지 처음 맞는 분이라면 이게 상당히 크게 불어나서 아마 이게 많이 불어나서 손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다리 놓는 방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벌을 한 마리를 붙들어서 아픈 부위에 대고 이렇게 꽁무니를 톡 쳐주면은 제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요거는 살아있는 벌 붙들어서 바로 놓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너무 살아있으니까 좀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좀 약하게 놓는 방법은 이렇게 허리를 자릅니다. 잘라서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놓습니다. 맞죠? 이렇게 놨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벌이 살아있는 벌보다 절도를 시키면 조금 덜 아프죠. 그때 핀셋을 꼭 눌러서 절도를 시킵니다. 이렇게 절도를 시켰죠. 절도를 시켜서 갖다가 대고 갖다가 이렇게 대고 꽁무니를 톡 치면은 찌릅니다. 벌 들어갔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벌은 사실 뭐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이 다 한 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군데를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방법은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셔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4시간짜리 트레킹을 다녀왔는데 여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한 방을 놨습니다. 이러니까 이 다리가 부었던 다리가 물 찼던 다리가 여기서 어혈을 많이 뺀 다음에 벌침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이게 무릎에서 소리도 많이 났어요. 뚝뚝거리고. 근데 뭐 소리라는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고 요 무릎이 좀 세게 놓은 거고 요건 약하게 놓은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이 벌침은 시술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무릎 곤친 제 벌침 놓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무조건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벌을 놓되 벌침을 항상 처음에는 벌침을 빼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세게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전 치료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 없이, 무릎 아픈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린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라, 또 의사분한테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안전수칙만 지키면 절대 탈이 없습니다. 무릎에 벌침 안 맞으면 흉이 계속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간 없어져요. 제가 해보니까 처음엔 저도 벌침을 맞고 괜찮아서 벌침을 한동안 안 맞았습니다. 근데 흉터라는 게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또 가끔 통증이 오더라고요. 워낙 먹고 노는 사람이 아니니까 활동도 하고, 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무거운 것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시 통증이 와서 벌을 가끔 구입을 해서 제가 지금도 치료를 합니다. 아프지 말라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마는 무조건 하고 따라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솔직히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벌침을 빼서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면역력이 생긴 다음에는 생벌 잡아서 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면은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셔야만은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찾으실 때 좀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보시기도 편할 겁니다.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다음에는 어혈 빼는 방법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람 몸에 어혈이 차면은 생명이 끝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는 치료는 안 해드립니다. 알려만 드립니다. 벌침도 마찬가지고 침뜸도 마찬가지고 사혈 빼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좋은 방송 가지고 여러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